예, 이번 시간에는 이상값 처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요번에는 이상한 값이죠. 이상한 값. 이상한 값입니다. 그죠? 근데 이상한 값도 사실은 크게 분류를 하면 두 개로 분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이 이상값을 갖다가 아웃라이어라고 이렇게 한 가지로 씁니다만은 우리는 이상값이니 극단값이니 이렇게 두 가지를 씁니다. 그죠? 그래서 실제 이상값은 뭐냐니까 정상 범위에서 크게 벗어난 값이라고 해서 얘는 존재할 수 없는 값이죠. 우리가 말했듯이 A형, B형, AB형, O형이 있는데 그죠? C형이 들어있다. 이거는 뭐다? 이상값이죠. 근데 이런 건 어떻습니까? 키가 그죠? 1m 뭐 60, 그 다음에 뭐 1m 70 쭉 있다가 그죠? 3m 그죠? 50 있을 수는 있을 수도 있겠는데 그죠? 이런 것들이 뭐다? 이런 것들은 극단값이죠. 극단값.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전제는 할 수 있지만 뭐는 안 된다. 극단적인 값이다. 라는 거죠. 그죠? 뭐 우리가 많이 하는 것들도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뭐 이제 그 사회에 급여 생활자들을 갖다가 이래 쭉 있는데 그 사람들의 뭐를 통계를 낸다고 가정해 보죠. 통계를. 근데 문제는 뭐가 있느냐니까 요 위에 있는 사람들, 요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죠? 뭐 이제 뭐 대기업 총수나 이런 분들이 몇십억씩 이렇게 뭐를 받는다. 급여를 받게 되는 거죠. 그죠? 몇십억을 받게 된 것. 근데 이걸 가지고 하면 당연히 평균값이 높아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럴 때는 뭐가 중앙값, 메디안 값이 더 낫단 말이죠. 이해됩니까? 혹은 어떻게 하는 게 좋죠? 이런 이상치들은 이렇게 제거를 해주는 게 낫다. 그죠? 뭐 여기에 보니까 뭐 1,000원을 버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제거를 해버리고. 그래서 어느 정도 진짜 있는 데이터들을 갖다가 가공을 해서 한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제거를 하는데 이제 제거를 어떻게 하느노 하니까 거죠. 제거를 갖다가 해버리면 나올 수도 있겠죠. 이상치를 결정 처리하면 되겠죠. 그죠? 없애버리는 겁니다. 근데 그 방법은 좀 그래요. 자, 그러면 제거를 안 하고 이거 갖다가 뭐 한다? 보관법이라고 해가지고 극단치를 상자 그림으로 기준을 정해가지고 한다. 이런 거죠. 그러면 자 3m까지 있을 수 있으니까 키로 본다라면 이건 포함하고 3.2m는 안 되고 이래 생각해 보면 이건 누가 그죠? 지금 R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의 주관이 들어갈 수 있겠죠. 주관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주관을 갖다가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냐니까는 이걸 가지고 그 상자 그림을 그려봅니다. 상자 그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쓰는 거죠. 상자 그림이 있는데 상자 그림에서 요런 부분들을 갖다가 뭐 한다. 제거를 하고 요 부분만 사용하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한번 그 내용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갖다 잘 아셔야 되는데요. 그죠? 그래서 한 번만 더, 설명을 다시 한 번 더 할까요? 그죠? 그래서, 그, 우리가 이상치라고 부르는 건데, 영어로는 아웃라이어 하나지만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상값. 이상값은 존재할 수 없는 값이죠. 그죠? 거기에 반해서 극단값은 뭐다? 극단값은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극단적인 거죠. 어쨌든 이 두 개를 합쳐서 뭐라 한다? 아웃라이어라고 하고, 그죠? 이걸 또 우리가 뭐라고 한다? 이상치다. 그죠? 네, 이상치라는 말을 갖다가 광의의 의미로 쓰면 다 포함하는 거고, 협의의 의미로 쓰면 이상값과 극단값으로 나눌 수 있다라는 거고, 그죠? 이상값을 그럼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노? 하니까는 없애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당연히 이 이상값은 없애버려야 되겠죠? 거기에 반해서 극단치는 어떻게 하면 된다? 극단치는 보관법이라고 해서 뭐 한다? 이제 그 상자 그림을 그려서 상자 그림 그죠? 이거 모형입니다. 모형 그죠? 그래서 뭐 통계 모형이기 때문에 이 모형을 그려서 요 상자 안에서 들어가지 않는 나머지들을 뭐 한다? 없애주는 거죠. 이런 것들만
그죠? 다른 방법으로 해준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디까지를 극단치를 갖다가 극단치인지를 갖다가 그 이제 정하는 것을 누가 하는 게 아니고 극단치 혹은 극단값인데 이 극단값을 갖다가 어떻게 한다?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모형, 통계적 모형을 통해서만 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겠다. 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그럼 실습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당겨놓고 자, 좀 지우고 하죠. 삭제하고 다 지우고 이렇게 지웠습니다. 됐습니까?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실습에서 할 게 요거죠. 이상값을 하는데 일단 이상값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죠?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데이터 프레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죠. 데이터.frame 해서 뭐 한다? 역시 성별하고 스코어를 만들겠습니다. 자, 성별을 갖다가 주는데 요 변수에서 뭐 한다? 우리가 남자는 1, 여자는 2라고 적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적는 거죠. 그런데 자, 문제점 아시겠어요? 3이 있는 거죠. 3이. 그죠? 그러니까 남자는 1, 여자는 2 이런 식으로 숫자로 적고 싶은데 얘는 3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고. 자, 스코어도 마찬가지고 점수도 마찬가지예요. 점수도 어떻게 한다? 컴바인이 있는데 점수가 5점 척도라서 해서 5점이 최고점입니다. 근데 5점만 있고 5점 있고 4점 있고 3점, 4점 있는데 여기 2점까지 있고 한데 마지막에 뜬금없이 6점 나왔단 말이죠. 그죠? 자, 문제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어떤 거다? 그죠? 성별에서 요 3이 문제가 될 거고요. 그죠? 점수에서는 이 6점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냥 우리가 정한 겁니다. 뭡니까? 성별은 1, 2로 적기로 했고, 그죠? 점수는 5점 척도가 제일 큰 걸로 적었다.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해가지고, 이제 요거 만들어 놓고, 아웃라이어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온다. 라는 거죠. 자, 이때 우리가 테이블을 이용해 가지고 아웃라이어에 뭐를 성별을 찍어 보죠.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1은 3개, 2는 2개, 3이 1개죠. 이해됐습니까? 의미 아시겠죠? 1, 2, 3 돼 있죠. 그래서 여러 돼 있단 말이죠. 3, 2, 1. 이게 뭐냐니까 1은 3개가 있고 그래서 남자는 3명, 여자는 2명. 그죠? 잘못된 값이 하나 있다라는 거죠. 자, 이걸 무슨 값이라고 한다고요? 3을 보시면 이상값과 극단값이 있단 말이죠. 이건 이상값입니까? 극단값입니까? 이상값입니다.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뭐를 본다? 스코어도 한번 테이블로 보죠. 스코어도 한번 테이블로 보겠습니다. 됐습니까?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2점이 1명, 3점이 1명, 4점이 2명, 5점이 1명인데 6점이 1명. 이 6점 1명 어떻습니까? 6점 1명. 그죠? 이것도 뭔가 조금 문제가 있죠. 이것도 이상값이죠. 둘 다 이상값입니다. 협의의 의미의 이상값. 그죠? 뭡니까? 존재할 수 없는 값이죠. 됐죠? 자, 그럼 얘를 갖다가 이제 뭐 해본다? 한번 해보는데 일단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은 NA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결측치 만들어 버려. 결측치를. 그죠? 그러면 아웃라이어에 뭐를 갖다가 성별을 이제 다시 할당한다. 대명사 주고 그죠? if else문
if문을 씁니다. if문을 써가지고 뭐가 아웃라이어의 뭐가 성별이 아까 우리가 찾았으니까 그죠? 테이블을 찾았으니까 3인 거는 NA로 한다. 그렇지 않으면 뭐 아웃라이어 달라 원래 있던 값 그대로 준다. 됐죠? 요 if문 요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다른 언어하고 비슷한데 그죠? 실제적으로 뭐하고 비슷하냐니까 그 엑셀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죠? if else라는 말 같이 쓰고 여기 이제 이게 조건이죠. 조건이고 그죠? 이게 뭐일 때 참일 때 얘가 거짓일 때 그러니까 이 조건이 참이면 얘가 실행되고 그렇지 않으면 얘가 실행된다 이런 이야기죠.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만들어 보죠. 그래서 아웃라이어를 갖다가 다시 만들어 주고 그죠? 다시 아웃라이어의 성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때요? 여기 보니까 NA 처리가 됐죠. 3이 아니라 이렇게 정제를 다시 했습니다. 됐죠? 자, 스코어도 마찬가지죠. 아웃라이어의 뭐는 그죠? 점수는 역시 재할당을 할 건데 대명사를 이용해서 if else 주고 그죠? 아웃라이어 달러 점수가 있고 얘가 얼마면 5보다 크면 NA 처리해 보내면 되죠. 아니면 원래 있는 값 그대로 줍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그죠? 자 눌러보면 나왔을 거고 아웃라이어 달러 점수를 갖다가 한번 보면은요 이렇게 나왔을 겁니다. NA 처리가 됐죠. 됐죠?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이 뭐를 했다? 이상치를 갖다가 결측 처리하는 지금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우리가 바로 써먹어도 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다시 한번 올려볼까요? 그리고 라이브러리 해서 뭐 디플로이 올리고 자 아웃라이어에다가 뭐 파이프 연산을 해주는 거죠. 뭐 해주면 다 필터 해주는 거죠. 필터 해줘가지고 뭐 한다. not is.na 뭐 그죠? 성별 이고니까 %% 주고요. not is 뭐는 그죠? na는 라는 함수에서 뭐 스코어는 점수는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자, 요거 꼭 기억하세요. 자, 왜 이 앞에다 달러 안 붙이고, 그죠? 이 앞에다가는 달러를 안 붙였노? 여기 보면 다 달러 붙여놨죠. 여기 두 개. 근데 왜 얘들은 안 붙였나? 하니까는 이미 라이어에서 뭐 한다? 데이터가 파이프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처리가 되려고 하는 거, 필터 처리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들어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미 뭐 성별이나 점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굳이 안 붙여도 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처리하도록 되어져 있는 거죠. 됐죠? 자, 이 상태에서 뭐 한다? 이렇게 보냈다라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뭐 다시 또 파이프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얘를 줄 바꿔서 하겠습니다. 얘를 갖다 뭐 한다? 그룹 바이 하는 거죠. 뭘로? 성별로 그룹 바이 하고 그죠? 성별로 모아놓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뭐 한다? 서머라이즈 하는 거죠. 그죠? 저번 시간에서는 우리가 서머라이즈 할 때 그룹 바이를 안 하고 그냥 바로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그룹 바이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니까 남성의 점수, 여성의 점수를 갖다가 평균을 내려고 하는 거죠. 됐죠? mean 언더바 스코어. 그래서 이 이름은 아무 줘도 됩니다. 이 변수명이니까 아무 줘도 되고 equal mean 스코어를 주는 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남성은 4점이고 여성은 3점이다. 되어져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게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정제값들에 대해서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거죠. 됐죠? 자, 그럼 이까지가 뭐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금 그 실제적으로 이상값을 갖다가 두 개로 좀 나누면 이상값과 극단값이 있는데 이상값을 그 정제하는 거였다. 그죠?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잘못 적혀 있잖아요. 그죠? 이건 잘못된 값이기 때문에 존재할 수 없는 값이기 때문에 NA 처리할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MPG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MPG 기억납니까?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에 있는 그죠? 연비에 관계된 것들이죠. 그래서 쟤를 갖다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원래는 MPG를 갖다가 이제 데이터 프레임 불러오기 위해서는 ggplot2를 갖다가 라이브러리로 통해서 메모 로드를 해야 되는데 그게 싫으니까 그냥 mpg라는 이름을 가지고 as data.frame 해서 ggplot2라고 하는 패키지 밑에 mpg라 이렇게 쓰면 라이브러리를 로드 안 해도 된단 말이죠. 그죠? 이렇게 갖고 옵니다. 됐죠? 자, mpg 적어보면 여기 쭉 나오겠죠? 쭉 나온단 말이죠. 됐죠? 값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중에 mpg 달러 하이웨이를 보죠. 하이웨이. 그죠? 하이웨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이제 이제 연비는 연비인데 얘가 어디에서 고속도로에서 연비를 본다라는 거죠. 근데 뭐 값들을 이렇게 쭉 훑어보는데 자, 봐봐요. 어떤 것들은 보통 20 정도, 뭐 30, 뭐 많아봐야 30 이렇잖아요. 근데 이런 거 한번 보세요. 44. 그죠? 너무 차이가 나죠? 자동차의 성능이 달라가지고, 뭐 여기 15도 있고 있는데, 12도 있네. 12도 있는데, 얘랑 얘가, 그죠? 너무 차이 난단 말이죠. 그죠? 그렇다면 이게 좀 뭔가 잘못됐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기분에 따라 가지고 부서간 사람이 그거에 따라서 야, 안 되겠다. 40부터는 다 잘라내자.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그건 우리의 주관이 들어가는 거지만 우리는 어떻게 한다? 통계적 모형인 상자 그림을 만들어서 거기서 뭐 한다? 잘못된 것들을 갖다가 제거하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그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얘기 드리면 우리가 극단값을 우리 나름 주관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하는 것이 아니고 정의하는 게 아니고 통계적 방법을 통해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그 모형에 대입을 해서 그죠? 극단값을 제거하게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단 말이고? 하니까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뭐를 박스 플랫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죠?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데요. 그죠? MPG에 뭐 하이웨이를 이렇게 집어넣어 주죠. 됐습니까? 자, 요 상자 그림입니다. 그죠? 좀 치우고 제 사진은 자, 어때요? 여기 보니까 상자 그림이 나와 있죠. 그럼 요 상자가 있단 말이죠. 상자가. 그죠? 상자. 자, 상자 그림 데이터의 분포를 직사로 표현한 그래프다. 아시겠죠? 그래서 상자 그림을 갖다가 뭐 따로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하겠지만, 그래프에서 하겠지만, 그죠? 지금 알면 되죠, 그냥. 상자 그림은 뭐다? 데이터의 분포를 직사각형으로 존재한 그래프다. 라는 거죠. 됐죠? 상자 그림 중심에서 먼 극단 값이 점으로 표시되어져 있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극단값. 그죠? 밑에도 극단값이 있었더라면 또 표현됐었는데 그렇지 않고 밑에는 자기들이 분석해 보니까 극단값은 아니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요 정도 여기 얘들이 전부 다 극단값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했습니까? 아닙니다. 데이터를 분석해서 모형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자 그림에서 데이터 분포를 갖다 직사각형으로 표현한 그래프를 상자 그림이라고 하는데 극단값이 점으로 표시되어 있다. 아래쪽 극단치 경계는 뭐냐?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중요한 것들이 이 사각형에 다 들어 있습니다. 다 들어 있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극단치의 경계를 여기로 볼 수가 있고, 그죠? 얘가 중앙값입니다. 중앙값. 그죠? 1사분위수, 2사분위수까지 전부 다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한다? 박스 플롯이라고 한다. 라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갖다가 볼 수가 있다. 그죠? 그래서 이 박스 그림을 갖다가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그냥 박스 플롯이라고, 그죠? 구글링 해보면 이거 설명에 대해서 많이 나오거든요. 나오니까 그냥 쳐다보시면 되겠고요. 그죠? 그냥 우리는 이렇게 되어져 있고,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박스 그림에, 박스 상자 그림에 그를 갖다 이해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제 상에 있는 얘 두 개, 얘들. 그러니까 이런 이 극단치를 갖다가 분리해내고 싶은 겁니다. 극단치를. 아시겠죠? 그래서 극단치를 분리하고 싶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럼 극단치를 어떻게 분리하노? 하니까 이제 해보도록 하죠. 자, 이 박스 플롯에서 스테이트를 갖다가 주는 거죠. 자, 여기서 박스 플롯을 그림으로 보기 좀 그러니까 mpg 뭐 달러 하이웨이를 갖다가 뭐를 본다? 달러 스테이트를 보는 거죠. 그죠? 스테이트가 결국에 뭐냐니까 스태티스틱스입니다. 통계를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걸 통계를 봅니다. 자, 이렇게 나올 겁니다. 됐죠? 1, 2, 3, 4, 5가 나오죠? 자, 이게 뭡니까? 1사분면. 아까 우리가 봤던 거, 여기 보면 1사분면, 그죠? 1사분면. 그런 것들이고, 두 번째 게 뭐다? 중앙값. 그러니까 얘들 갖다가 세우면은 중앙값은 얘가 되는 거죠. 두 번째가 18입니다. 그죠? 세 번째는 3, 4분면. 그죠? 3, 4분의 수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게 쭉 가는 거죠. 결론적으로 뭐냐 하니까는 극단치의 37, 얘가 극단치다. 이 말인 거죠. 여기 이상 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된다. 여기서. 그죠? 이제 바꿔주면 되죠. mpg 달러에 뭐를 하이웨이가 있다라면 여기다가 우리가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대입을 해주는 거죠. 대입을 해주는데 뭐를 대입해야 역시 if else 문을 쓰겠죠. 하는데 자 mpg 뭐가 하이웨이가 이게 극단치라는 거죠. 극단치.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통계적 값에서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12보다 작은 값. 그 다음에 37보다 큰 값은 우리가 뭐라고 볼 수 있다? 극단치라고 볼 수가 있다. 됐습니까? 이 극단치를 갖다가 우리가 뭐 한다? 뭐로? NA로 처리해버리겠다. 이 말인 거죠. 됐죠? 나중의 경우에는 이거보다 이 처리해버린 거 여기다 또 평균값을 집어넣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 극단치의 값을 갖다가 지금은 우리가 뭐 한다? NA로 처리하는 것만 일단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자 얘를 갖다가 뭐면 12보다 작거나죠 이번에는. 그래서 5하니까는 버티컬 바를 쓸 겁니다. 버티컬 바를 쓰고 그 다음에 뭐 그죠? mpg 달러 하이웨이가 얼마보다 37보다 크냐를 갖다가 물은 거죠. 37보다 크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얘는 뭐 처리하겠다? NA 처리하고 그렇지 않고 mpg 달러 하이웨이면 하겠다. 이런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얘에 들어가면 NA 처리해버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처리하겠다. 라는 거죠. 됐죠? 자, 컨트롤 엔터 눌러서 실행해보고 이제 테이블로 한번 보죠. 그래서 아까 전에는 뭐가 NA가 없었는데 지금부터 NA에서 뭐 하이웨이 값을 보겠습니다. mpg 달러 하이웨이 값을 보겠습니다. 됐죠? true 3개, 3개가 NA 결측치 처리됐죠. 그러니까 이상치가 3개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이상기 중에서도 뭡니까? 두 가지로 분류하면 극단치입니다. 극단치가 세 개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뭐를 해보면 이 간단한 수행이죠. 요 분석 수행. 그죠? 평균값 내는 거죠. 그죠? MPG를 갖고 우리가 MPG 달러를 바꿨으니까 파이프 연산해서 그룹 바이 해서 뭐 한다? 일단 드라이브라고 하는 거죠. 차종을 갖다가 먼저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뭐 파이프 연산해서 서머라이즈 하는 거죠. 민 언더바 하이웨이를 주고요. 그러니까 고속에서 연비를 주고 싶은 거겠죠. 얘를 갖다 평균을 내는데 그죠? 뭐는 하이웨이 가지고 내고 그죠? 그다음에 뭐 NA NA가 뭐인 거 RM인 거는 RM하자. NA는 전부 RM하자를 갖다가 T로 하는 거죠. NA를 리무브 하겠다 이 말인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자 어떻습니까? 사륜구동이나 그죠? 프론트 전륜구동, 후륜구동이 연비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죠. 후륜구동이 프론트 그죠? 프론트 전륜구동이 연비가 좋다 이런 이야기죠. 사륜구동이 그죠? 잘 다니긴 하지만 연비는 떨어진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가 오늘 할 내용 다 했고요. 그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